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독백 카테고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대한사랑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증산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희 대한사랑의 가장 큰 스폰서가 증산도입니다. 제가 당연히 CEO 입장에서 저희 스폰서에 제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증산도는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역사 바로잡기에 굉장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 종교단체는 당연히 포교를 해야 되고 신도를 늘리는데 더 혈안이 돼야 당연한 건데 증산도는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환단곡이란 책은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책입니다. 증산도의 환단고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환단고기인 것입니다. 그 역주본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생방송은요 100% 포교 방송이 아니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역사라든가 외국의 유명한 드라마라든가 굉장히 교양이 철철 넘치는 그런 방송입니다. 불교나 기독교처럼 교세가 아주 큰 그런 종교도 아닌데 이렇게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산도 신도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 종교 증산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증산도에서 세우는 상생월드센터 착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생월드센터 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그 여성 자궁입니다. 자궁의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 굳이 안 해도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여기 장소가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입니다. 상월면에 상생월드센터, 상월센터가 들어간다는 게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이명수 국회의원님이 축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원래 점지된 땅 아니냐. 정말 신기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정말 우연치고는 정말 참 신기합니다. 그 상생월드센터를 오른쪽 지도에 그 북극성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빨간색 원안에 들어가는 천문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천문도하고 그 지형도하고 나란히 비교해 보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동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천문도는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북두칠성 남두육성이 보이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밤하늘의 모습입니다. 이 남두육성은 겨울하고 봄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름하고 가을에 보이거든요. 그때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이 남북으로 보이는 하늘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 은하수나 다른 견우직녀 그런 것들 방향이 전부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그림을 그냥 가운데를 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를 접어서 둘이 딱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성치료를 보러 갈 때는 꼭 이것도 설명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 6월 초하루인데 어떻게 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별자리를 볼 수가 있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지금이 초여름이지만 새벽까지 안 자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기다리면 늦여름 별자리가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별자리가 바로 여름, 가을, 환절기 밤하늘입니다. 6월 15일 새벽 4시에는 9월 1일 날 밤 11시에 보는 별자리를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보름마다 별들이 1시간 일찍 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별자리들이 보름마다 1시간 일찍 뜨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밤 별자리는 6월 중순에는 새벽에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밤하늘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월 19일 날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관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상생월드센터 부지는 풍수천문적으로도 북극성의 땅이다. 천하의 명당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성치루 때문에 제가 6월 16일 날 보현산 천문대로 가서 17일 날 새벽에 보고 돌아왔거든요.
요거를 지난번 독백 16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18일 토요일 날 저녁 때 상생월드센터로 출발해서 19일 새벽에 관측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오송치루는 장마철 보름달 속에서 그것도 하지, 낮이 제일 빨리 밝는 그런 3대 악조건 속에서 관측을 하기 때문에 오행성을 5개를 보기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참 이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이 상생월드센터 부지에서 18일 새벽에 관측하겠다고 이미 홍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제가 착공식에 참가해서 18일 날 흐리면 19일 날 하겠다 이렇게 다 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날씨가 여전히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이 기상청도 장마철에는 날씨 예보를 정확히 못해요. 계속 기상 뉴스를 보다 보니까 19일 날 새벽에 잠깐 좀 맑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맑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야 여기서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연기해버리면은 수성도 보기 어렵고 본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맑을 것 같으면 하루 연기된 19일 새벽에 행사를 강행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좀 일찍 떠났습니다. 한 11시 반쯤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뭐 깜깜하고 아무도 없었어요. 문제는 조금이라도 맑을 것 같던 구름 사이로 좀 보이지 않을까 했더니 희망을 완전히 없애는 일기예보가 시작됐어요. 그냥 계속 구름이 계속 껴있는 겁니다. 순간 정말 어려웠어요. 야 이거 전국에서 온다고들 하는데 이거 그 사람들이 어렵게 왔는데 행사 취소했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뭐 취소한 상황에 뭘 플랜 B도 없어요. 천문학은 흐리면 못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럴 때 제일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별 축제를 벌여놓고 구름이 끼면요 손으로 이렇게 헤치고 싶어요. 후 불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게 참 한심하죠. 그래서 제가 11시 반에 도착했을 때는 가망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기예보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취소를 하나 이 시간에. 아니면 모악산 쪽으로 한번 장소를 바꿀까. 그냥 비상 연락을 해서라도. 왜냐면 그때 모악산이 좀 괜찮았다고 순간적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랬다가 한 밤 12시쯤 되니까 우리 대한사랑 공주지부 회원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분 중에 여자분 한 분이 이사장님 저 새벽 2시에 잠깐 박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일기예보를 다시 보니까 일기예보가 조금 바뀌었어. 초승달이 구름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다렸는데 2시 반까지 달도 안 보였습니다. 정말 암울했는데 하늘이 3시 반쯤 갑자기 열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때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이 오셨어요. 종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밤하늘이 열렸나 보다 확신하게 됐습니다. 막 서둘러서 막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요 레이저 따라오세요. 지금 요 달 위에 토성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요 토성 보이시죠? 이게 어제는 여기 있었어요. 달이 해와 달 사이에 5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달이 하루에 13도씩 이동을 해요.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에 그 토성 하나 들어와버렸어요. 요거 행성은 항상 한 선상에 있는데 그걸 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성으로 쭉 가면 여기 목성이 있습니다. 전체망원경으로 이 토성은 태를 보셔야 되고 고리, 목성은 달을 4개 보셔야 돼요. 목성이 보면 본체가 있으면 달이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달들이 전부 수성만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화성이 여기 있죠, 여기요. 이걸 망원경을 보시면 빨간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금성이 지금 여기서 떠야 됩니다. 근데 수성하고 금성은 항상 해 언저리에 있어요. 왜? 공전궤도가 작으니까. 그래서 수성하고 금성은 새벽에 보이거나 저녁에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성이라고 해서 매일 샛별을 항상 새벽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금성은 10달은 새벽에 보이고 10달은 저녁 때 보입니다. 수성은 2달은 저녁 때 보이고 2달은 저녁 때 보입니다. 이걸 황도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칠판에서 가르치면 어려운데 여기서 보면 그냥 선이잖아요. 이게 태양계 면이에요. 태양계 면. 그 다음에
현재 별자리 배치는요, 지금 아까부터 내 북극성을 제대로 못 봤는데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레이저 선의 각도가 37도예요. 이 고도가. 그러니까 북쪽 37도에는 항상 여기 있네. 여기 북극성이 항상 있어요. 예. 지금 북두칠성이 요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하늘에서 북두칠성이 끄트머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렸던 천문도에서 지금 저 봉우리가 북두칠성 끄트머리 북쪽에 해당되고요. 요 북극성 위치가 지금 우리 여기 상월, 예, 참 신기하죠. 상월면에 상월 센터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 이명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보시면은 제가 보니까 여기 흐리게 구름하고 계속 은하고 섞여 있어요. 지금 여기 직녀성이고요. 요게 그 마고니 뭐니 옛날에 나오는 여성 문제는 다 직녀성에 관련돼 있어요. 그 여름 삼각형이라는 게 목 조심하세요. 요게 은하에 들어있는 대내부라는 백조자리별이고 견우 어디 갔어? 여기 세 개가 여름철 대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여기 견우가 그러니까 직녀성하고 견우 여기 은하수가 둘이 갈라놓고 있고요. 이 은하가 쭉 내려와서 이쪽이 은하 중심 부분입니다. 이쪽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니까 지금 북두칠성은요 여기 북극성의 밑에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쪽이 북쪽이고 여기 석종교가 그러니까 오적교예요. 견우직녀 견우 나왔네. 견우직녀를 은하수를 건너서 연결하는 다리가 그게 여기 석종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은하수가 지금 이게 지금 견우직녀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은하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지금 강이 이쪽 계룡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저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그대로 밑으로 내려 꽂으면은 은하수를 내려 꽂으면 저 석종교로 가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뭡니까 여기 상월센터가 지금 북극성으로 그러니까 북극성이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로 밀어놨기 때문에 석종교가 이만큼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도하고 똑같고요. 하늘이 뭐 완벽하게 개진 않았지만 행성을 따로따로 화성, 목성, 토성을 보고 4시 반이 가까워지니까 역시 구름이 또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슬슬 구름 끼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딱 1시간만 열어줬어요 하늘이. 그래서 그리고 새벽까지 좀 금성은요 완전히 아침 노을 속에서 보여요. 그래서 요게 황도다. 그 다음에 현재는 토성하고 목성하고 화성을 아까 확인하셨어요. 좀 있으면 이제 수성하고 금성이 떠서 오성취루를 만들어요. 근데 하여튼 아마 이번 주 내내 아마 이거 볼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강행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은하수가 이쪽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죠. 아까 받은 카톡으로 받은 그 자료 꺼내 보세요. 잠깐 고개 숙이시고 카톡에서 받은 자료 있죠? 예. 그거 보시면은 자 제가 설명한 요지는 그거예요. 천문도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면 항상 왼쪽이 동쪽이 돼요. 지도는 어때요?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면 이쪽이 서쪽이 되죠. 지도는. 천문도는 하늘을 올려다보기 때문에 동쪽이 항상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 종자님 빼드려야 되는데 은하수가 이리 가고 하늘 지도에서는 은하수가 이리 가고 땅 지도에서는 이리 가잖아요. 요거를 접으면 딱 맞아. 접으면 가운데로 접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동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접으면 딱 맞아요. 예, 자 이제 구름 끼네요. 아까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한 4시 정도 되면 금성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금성은 굉장히 밝습니다. 금성은 마이너스 4등성이기 때문에 1등성보다 100배가 밝아요. 금성이 떠오르면은 금성의 바로 45도 밑으로 굉장히 흐린 별이 하나 있어요. 수성은요 저도 평생 3번 4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목성은 뭐 요새 같은 매일 보잖아요. 근데 3번 4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성은 아침 노을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수성은 해 가까이 있으니까. 수성은 해 붙어 있어요. 88일이면 한 바퀴 돌아.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더 빨리 돌아야 안 떨어져요. 원심력이 커야 안 떨어지니까 모든 태양계 행성은 태양에 가까울수록 공전 궤도가 짧아요. 그러니까 수성은 88일, 금성은 하여튼 230 며칠이에요. 지구가 365일, 화성이 2년. 강이 조금만 꾸불꾸불하고 우리 여기 이 상월센터가 서쪽으로만 동쪽으로 가더라도 이게 천문도하고 갖다 우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지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제 천문도가 네 개 저렇게 있으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남도육성이 언제 보이냐면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만 보여요. 하추 교역기에 보여. 남도육성이. 남도육성은 봄하고 겨울에는 볼 수 없어요. 이제 구름이 거의 다 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켜도 되니까 불을 켜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에서 300명도 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켜고 정도사님 말씀도 잠깐 들었습니다. 예, 자리 좋습니다. 오늘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오신 김에 다들 오성치를 꼭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석재 이사장님을 만난 인연이 우리 역사문화 복원하는데 정말로 북극성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인연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환단고기 콘서트 올해가 1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 환단고기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게 이제 병난개벽이 돼야 그 책의 그 참된 뜻을 알고, 그래서 이번 마지막 그 일요일 날 환단고기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본부 태글궁에서 그동안 우리가 그 역사 문화 원류 찾는데 들여온 그런, 사실은 뭐 세상에서 거기에 관심도 없고 요즘 와가지고 한류 문화가 여러 가지 콘텐츠로 뜨면서 이 한류 문화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역사 문화의 그 참된 정신이고. 그러니까 정도사님 말씀이 끝나고 다시 관측을 대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어두운 가운데 하늘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나 한번 들어보시죠. 에르메스 핸드백의 에르메스가 수성입니다. 에르메스가 영어로 허미스인데 허미스가 머큐리예요. 머큐리는 신들의 사자예요. 신들 중에서 제일 급이 낮아. 왜? 심부름 다니느라고. 왜? 수성은 빨리 왔다 갔다 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래서 심부름 시키기 딱 좋아. 그래서 머큐리가 에르메스 핸드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품 중에 이름 제일 잘 지은 거는 제가 봐서는 현대자동차 제니시스예요. 제니시스가 뭐예요? 창세기잖아. 제니시스라는 이름으로 세계 어디든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갤럭시를 쓴 것도 잘한 거죠. 갤럭이 뭐예요? 생물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갈락토스라는 소화제가 나오는데 우유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영어로 은하수를 밀키웨이라고 그래요. 은하수 우유길이라고 그래. 그래서 갤락이라는 어원이 갤럭시가 우유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에서는 은하수가 뭐예요? 은으로 된 냇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더 수준이 높아. 서양에서는 그냥 뿌여니까 우유라고 한 거예요. 다 들어갔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동서양 이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독자적으로 다 보이니까 이름을 각자 따로 지은 거야. 근데 천왕성부터는 서양에서 발견해서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뭐예요? 이름이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천왕성은 영어로 유레누스라고 하는데 외래어로 적을 때는 우라노스라고 적어요. 그게 우라노스가 누구냐면 땅의 여신 가이아하고 부부예요. 그러니까 하늘신, 그러니까 신들의 부모야. 신들의 아주 시작이라고. 그래서 우라노스가 땅의 여신 가이아하고 아들, 딸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가 토성입니다. 근데 토성은 아주 나쁜 놈이야. 자식도 막 잡아먹어요. 그래서 천체망원으로 보면은
지금 토성에 달이 하나 보일 텐데 토성은 달이 하나가 옆에 붙어 있어요. 걔 이름이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거인인데 사람을 잡아먹는 놈이에요. 그래서 토성 동네는 가면 안 돼요. 이거 살벌한 동네 거기가. 여러분 알다시피 낮에는 대통령이 통치하지만 밤에는 저 조폭하고 천문학자가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 근데 이 토성 동네는 가면 안 돼요. 그다음 목성은 제우스 주피터잖아요. 제우스가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4명 있어.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근데 저 전체망원경으로 목성을 보시면은 달이 4개가 보여요. 조그만 달이 4개가 붙어 있어. 그 이름이 그러니까 제우스의 애인들이 지금 같이 붙어 있어요. 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야. 그게 갈릴레이가 발견해서 영어로 갤릴리안 세덜라이트라고 그래. 갈릴레이의 위성.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애들이 학교에서 이 구름 끼는 거 보세요. 막 이렇게 날씨가 변화래요. 예, 그래서 그 이름들은 이렇게 이름을 질 때 그 쓰면 좋아요. 그다음 동양에서는 천문도에서 항상 빨갛게 그리는 선이 있고 노랗게 그리는 선이 있었는데 그 빨갛게 그리는 선을 적도라고 하고 노랗게 그리는 걸 황도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적도를 이퀘이터라고 그래요. 그 이퀘이터에서 이퀘이션이라는 방정식이란 말이 나왔어요. 근데 잘 알잖아 이퀘이터는. 근데 황도란 말은 영어로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에클립틱이야. 에클립틱. 그 에클립틱에서 나온 말이 이클립스가 있어요. 일식월식 할 때 솔라 이클립스는 일식이고 루나 이클립스는 월식이에요. 그래서 이클립스 같은 단어는 어감이 참 좋아요. 밴드 이름 하면 딱 좋아. 근데 제가 옛날에 일제 닛산인가 뭐 스포츠카 이름이 에클립스더라고. 대한사랑은 반드시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행사를 왜 하느냐. 천손의 후예인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성치를 봐야 됩니다. 그거 하나로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강행을 하나 했는데 강행을 결정하고 나니까 일개보가 다 구름길을 받겠다가 아까 여기 새벽 1시인가 2시에 갑자기 1시간이 뚫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종도사님 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보세요. 다 보시니까 다 다치잖아. 최봉규 선생님이 천체망원경을 5대 들고 오셔서 사이사이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토성, 태, 목성, 달 4개, 화성의 붉은 표면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구름이 꼈다가 새벽이 되니까 다시 또 너희들 참 수성금성 못 봤지 하는 것처럼 또 하늘이 또 갑자기 열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날 오셨던 분들은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누구나 다 봤고 운 좋은 사람은 수성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수성이 떠 있는 그 앞에 조그만 구름이 이놈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계속 수성 쪽을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계룡산 그 꼭대기 바로 위에 수성이 보일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본 사람은 많이 봤더라고요. 어쨌든 성공적으로 오성치르 관측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관측 경험담을 마치면서 하나 팁으로 상생월드센터가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어느 부분에 해당되나 제가 좀 설명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다들 아시죠? 고구려 때 성자도입니다. 고구려 때 평양성에 있었는데 이게 전란통의 강에 빠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동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구려 때 평양이라고 하면은 지금 북한 평양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평양이 있던 강에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건져 올린다면 그건 세계적인 대사건입니다. 로제타 스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기적이 아닙니다. 저는 제발 죽기 전에 고구려 시대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강에서 건져 올라오는 모습을 봤으면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독백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모든 별자리를 다 그려놓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자리가 그 안에 다 그려져 있어요.
남십자선 같이 우리나라에서 아예 안 보이는 별자리는 아예 거기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나오는 별들은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는 보인다. 사시사철. 근데 특히 요 가운데 부분 요 별들은 사시사철 보입니다. 북극성 주위에 있는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이아 요 별자리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계절이든 다 보입니다. 이걸 주극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이 가장자리 부분, 이 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언젠가 한 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 별자리판 기억나십니까? 아마 중학교 때도 이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판을 만들면 항상 그 한 계절의 별자리는 이렇게 보입니다. 즉 가운데 부분은 항상 보이니까 이 별자리판이 돌아가도 항상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자리 부분은 그 투명한 그 별자리판 부분이 돌아가면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놓고 상생월드센터 별자리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냐? 자, 이번에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흰 바탕에 검정색으로 그린 도면을 이용하겠습니다. 빨간 부분,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별자리입니다. 즉, 이 부분이 상생월드센터 그 지형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약간 어색하죠. 그래서 다시 돌려서 남북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바로 왼쪽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둥근 부분이고 오른쪽이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렸던 늦여름, 초가을 별자리입니다. 잘 보세요. 똑같죠? 상생월드센터 별자리를 인용할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바로 다 갖다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오송치루 시리즈는 이번 5번째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